자, 지난 시간에는 도커를 활용한 배포 자동화 실전 예제를 위해서 우리가 실습용 AWS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콘솔 창에서 해당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서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GUI 환경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데 더욱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러한 콘솔 창이 아니라 그냥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해당 서버에 바로 접근해서 해당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유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로 한번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apt-get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apt-get 명령의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분투 18.04 버전에는 이렇게 파이썬 3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3를 추가적으로 깔 필요는 없고요. 이제 파이썬 관련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썬 3 파이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린 이걸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제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주피터를 이용해서 서버의 외부에서 해당 서버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나 우리 서버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는 과정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주피터 같은 경우는 SHA-1이라는 일종의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3를 이용해서 notebook.u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패스워드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넣었나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설정 결과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의 해시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메모장에 잠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줄게요. 우리가 이 서버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피터 환경 설정을 진행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피터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generate config 옵션을 붙여서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에 존재하는 경로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해당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A를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get config라고 해서 환경 설정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패스워드로 방금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그 해시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방금 제가 설정을 했던 그 비밀번호 해시값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 주었고요. 이제 IP 또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IP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서버의 내부 IP를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72.31.19.187이네요. 바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참고로 이 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콘솔 상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IP를 넣으신 이후에는 노트북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를 그냥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ESC를 눌러서 WQ를 눌러서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제로 실행해서 이렇게 루트 권한을 가진 상태로 실행을 해서 외부에서 한번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8888 포트로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바로 한번 이제 보안 그룹으로 가서 실제로 이 AW상에서 방화벽 처리로 이렇게 8888 포트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다시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우리 인스턴스를 확인한 이후에 해당 IP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당 IP에 포트로 8888을 붙여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을 함으로써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패스워드로 그대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터미널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터미널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콘솔 창에서 이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더 이상 SSH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을 항상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Z를 눌러서 해당 서버를 잠시 종료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면은 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항상 실행 중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다른 명령어 또한 입력할 수 있고요. 노트북은 이렇게 항상 서버가 실행 중인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간단히 서버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웹 브라우저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SSL, 즉 인증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통신 과정에서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TTP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렇게 현재 실행 중인 이러한 노트북을 실행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스텐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8888 포트가 실행 중인 그 PID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킬 명령으로 이렇게 해당 주피터 노트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접속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바로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 HTTP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홈 오븐트, 즉 이렇게 홈 경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SSL이라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사설 인증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설 인증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명령으로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65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RS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SSL 인증서 같은 경우는 공개키 기반 구조에 입각한 알고리즘을 채택하는데요. 이러한 내부적인 인증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키 기반 구조에 대해서 검색하셔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증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키와 공개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각각의 키를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개인키를 만들 수 있어요. 전 개인키로 salt.key라고 이름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공개키 또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공개키는 이와 같이 salt.pem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개인키와 공개키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키가 존재하죠. 이 salt.key 같은 경우는 개인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환경 설정 파일을 다시 열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을 열어주시고 내용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주피터를 이용해서 SSL 통신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기 위해서 salt 파일로, 즉 우리의 공개키 파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salt.pem이라고 이름을 설정했었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우리의 개인키까지 설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환경 설정으로 개인키와 공개키의 경로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저장해 주시고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행 결과 HTTPS, 즉 SSL이 적용된 형태로 서버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앞에 HTTPS를 붙이셔서 접속을 하셔야 성공적으로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설 인증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SSL 통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크롬 브라우저가 우리의 인증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서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SSL이 적용된 상태로 이와 같이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안전하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른 악의적인 사용자가 우리의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패킷을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버에 어떠한 명령을 넣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로써 간단히 우리의 주피터 노트북에 SSL까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즉 인증서까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바로 주피터 노트북을 시스템 서비스로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 AWS EC2 인스턴스, 즉 우리의 서버를 재부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이러한 노트북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시 이렇게 SSH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실행해주는 이러한 명령어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재부팅되면 재부팅되었을 때에도 자동으로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을 시스템 서비스로서 등록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러서 서버의 구동을 종료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주피터 노트북 실행 파일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 위치 명령을 넣어 줄게요. 자, 그랬더니 이러한 경로에 우리의 주피터 노트북에 실행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시스템 서비스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파일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etc systemd 그 다음에 시스템 폴더에 jupyter.service라는 이름의 서비스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서비스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서비스 파일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설명으로 주피터 노트북 서버라고 설명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떠한 서비스가 실행될 건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타입으로는 심플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유저로는 현재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용자의 유저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WS EC2에 SSH 명령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때는 이렇게 우분투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유저로서 우분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이냐, 이제 그것으로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주피터 실행 파일의 경로를 실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sudo 명령 또한 일종의 명령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빈 폴더의 sudo 명령을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 설정 파일 또한 별도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환경 설정 파일로는 우리의 환경 설정 파일에 존재하는 그 위치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config 파일을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의 위치로서 설정을 해서 말 그대로 sudo 명령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루트 권한을 허용한 상태로서 우리가 설정했던 그 주피터 환경 설정 파일을 환경 설정 내용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구동시키겠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톨 영역까지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서비스 파일을 작성한 이후에는 저장을 시켜주시고 바깥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때는 시스템 ctl 명령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데몬을 다시 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피터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스타트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주피터 서비스를 항상 실행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실행 중인 이 주피터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현재 주피터 서버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주피터 실행 명령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SSL로 8888 포트로 열렸다고 이러한 로그 자체가 그대로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Q를 눌러서 상태 확인까지 맞춰 주시고요. 만약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환경 설정 파일을 더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피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리스타트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주피터 서비스가 항상 구동 중인 상태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AWS EC2를 재부팅하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수행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구동 중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 겁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피터를 이용해서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의 설치 및 환경 설정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주피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서버에 도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바로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AWS EC2 서버의 기본 환경 설정까지 모두 맞춰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